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20일요. 원비 해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52세 대운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이제 찾아보죠. 이 대운에서요. 그런데 이제 평생사주에서 이분이 급살이 있어요. 급살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살보다 더 강한 것이 궁입니다. 궁자리가 더 강해요. 힘 파워가. 이거는 기존 기문학에서 없는 건데요. 제가 올해 찾다 보니까 궁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마궁도 해외 불명예 갔는데 해외 갔다 왔는데 천만만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제가 예전에 처음에 기존 기문을 따라서 볼 때게 천마만 해외하고 관련되는 줄 알았는데 천마가 없는데도 그 달에 그 연도에 외국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마궁이 있다. 자리에서 마궁이 있을 때는 해외에 천마가 갔던 작용하는 걸 알았고, 또 이래 급살도 급살이 없는데도 사고 나고 이런 게 막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살궁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급살이 세잖아요. 내가 급살이 있으면 급살궁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는 살아가면서 관제구설, 시비 이런 것도 일어나지만 내 몸이 다쳐요. 수술하든지 사고 나든지 이런 게 반드시 있다고요. 있는데 특히 여기 상문이 있잖아요. 상문 플러스 급살궁이나 급살이 있으면 반드시 몸에 수술이나 상해를 입어요. 자, 그것도 몇 살에 노는 것도 금방 알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여 대운에서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금이죠. 유금. 여기 해단을 전체적으로 4년 동안 모든 걸 다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것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유금이 있습니다. 유금은 어디로 가느냐 하게 되면 이것도 가는 길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금생수를 합니다. 그러면 유금은 생을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일수는 자축합토대가 제자리가 돼요. 사유축 합금되니까. 그러면 육수를 통해서 이 대운의 대부분은 해단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러면 이제 금생수 육수가 되잖아요. 육수가요. 육수에서 합은 팔목을 합을 하는 거예요. 팔목을 합을 하죠. 그렇다면 팔목은 이제는 오토를 합해요. 여기에서 이제 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단이. 합에서는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토가 합하게 되면 오토는 인옷을 합화가 있을 것이고요. 신자진 합수가 있는데 그는 공막 맞아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공막 맞더라도 삼합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혹시나 왜 이렇지 이렇게 의문이 있으면 그건 원리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거고요. 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오토를 합하게 되면 오토는 진유화금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화금상정 금을 녹여버려요. 금을 녹여버리면 여기에서는 금이 굉장히 흉해요. 그죠? 금은 단순하게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에 금은 토가 쇠잖아요. 쇠라고 해놨잖아요. 쇠가 화에서 된 유금이라. 그러면 쇠다 말이에요. 쇠. 그리고 오토도 인옷을 합화돼 가지고 칠화도 쇠입니다. 쇠가 쇠를 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흉하겠죠. 본인이 금년신수에서요. 금년신수에서 관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나를 합을 함으로써 오토가 화엔 유금도 나단 말이에요. 나. 그리고 인옷을 합화 이것도 오토인 내가 화에서 됐기 때문에 나예요. 나가 나를 그걸 해버려요. 팔목이 오토를, 팔목은 관이죠. 직장이 나를 합을 함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크게 다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몇 살에 될 것인가, 여기를 4년 동안 내내 다 다치는 건 아니고 이 가운데 몇 살에 다칠 것인가 봤을 때에 여기에 요인이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48세가 되든지 58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안 되는 조건은 이 대원 안에 48세, 58세가 미입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암장수기 때문에 암장수는 나이, 달, 일진을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팔목과 하나 되는 앞선 오행을 봐야 되겠죠. 그거는 해묘미 한목이니까 바로 육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해묘미. 그러면 육수는 46세나 56세가 되는데 여도 대운의 미입이라 안 돼요. 그렇다면 육수를 생하는 가장 왕성한 오행을 봐야겠죠. 그걸 봐야겠죠. 육수를 생하는. 그러면 육수를 생하는 가장 왕성한 것은 육수로 생하는 것은 유금도 있을 것이고 구금도 있을 것이고 또 7호고 3살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왕성하게 육수로 생하는 것은 7호고 3살입니다. 생해가지고 가장 왕성하게 생하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7화가 여기 보게 되면 7호고 3살에 대가 육수로 생하니까 바로 57세가 되죠. 47세나 57세가 됩니다. 그것도 이 대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7화가 되는 앞선 홍국수가 또 봐야겠죠. 그러면 그거는 삼목밖에 없어요. 인호술 합하되는 거. 그러면 53세죠. 그럼 53세는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53세에 사고가 일어나요. 53세가 사고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월달에 일어날 것인가를 또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기는 암장수기도 하고 대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를 말할 팔목을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달에서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팔목 그대로가 여기가 있는 거죠. 팔목 음력 6월달은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인호술 합파 유금을 갖다 진유합금을 그걸 하니 내가 나를 극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력 6월달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고 나는 일진이 뭐냐? 바로 여기에 붙어 있는 양력으로 이런 날짜 중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모든 원리는 제일 처음에 그 원비를 제가 올렸을 때는 한 70% 뺏기 제가 약간 30%는 감안해가 올린 거고요.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는 바르게 올린 거니까 그대로 원리를 보게 되면 처음에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자꾸 복습하다 보면 그것이 딱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가시면 되고 이거는 많은 운명학이 있거든요. 운명학이 참으로 많습니다. 운국도 많은 운명학 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다 접해봤는데 운명학은 명리학이든 뭐든 한 가지만 똑바로 하면 돼요. 거기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자신 없으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막 그래 하거든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만. 제가 유기막 하는 분도 대한민국 최고 잘한다는 분도 만나보고 뭐 여러 다 안 봤겠습니까? 예전에. 그런데 완벽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중에 유기막 하는 사람, 유기막은 정말 잘 쳐요. 그 매돌달 가는 것도 이거는 운국 기문학에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원명국의 전체적인 운명을 모르더라고요. 유기막이. 제일 잘한다 하는 사람을 제가 서울에서 만나봤는데 이분도 되게 이름이 크게 나왔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
TV, MBC 방송하고 잡지책하고 그 모든 몇 년 동안 휩쓸었죠. 이분이 유기막 하는 분이. 되게 알려졌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제가 직접 만나봤죠. 당연히 직접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예약을 하고 만나봤는데 전체적으로 모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모르고 그 다른 말하는데 그거는 뭐 지문학에서는 똑같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그분이 다른 유기만 하는 분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워낙에 매스급 나오고 몇 년 동안 잡지책이나 여성 뭐 중앙 이런 데부터 해가지고 MBC 방송이나 그런 데도 자주 등장하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 주병진의 토크쇼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왔는데 오래됐죠. 제 사주를 보고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전제품 뭐 낚싯대 뭐 그런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해라 하더라고. 그 전혀 안 맞잖아. 그죠? 이게 운명국을 볼 줄 모르구나 하는 걸 알았죠. 여기 막 달은 맞췄어요. 그 달은 땅을 팔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32살 때 만난 것 같네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32살에 내가 32살인가 3살인가 모르겠네. 그 산에 들어가려고 저 깊은 땅을 사놨다가 전기도 없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는 똑같이 9월달에 나왔어요. 그거는 운국 지문학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일반 기존 지문학에도 그거는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의 완전한 학문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저는 다행히 이 한 가지만 파고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오는 것 같고요. 뭐 스승 없이 혼자 있다 하면 대단하다고 제가 자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물을 팠기 때문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리를 체계를 세운 것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많은 것들이 나와요. 이분에 대해서 오만 것들이 나오지만 그거 다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된 큰일이 사고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친 사고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평생사주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나와 있다는 거, 이분의 성격이라든지 뭐 등등. 여기를 운명학은 5만 개 다 나와요. 평생사주에서 12지지, 무슨 띠가 나에게 이루면 되는 거, 이런 것도, 그것도 동일한 띠지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예.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깊게 공부하면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운국 기문학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못 찾아낸 거죠. 예전에는 이런 운명학 기문tun갑이 아주 뛰어나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소실된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그렇게 불중하게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실된 건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일부분을 제가 찾은 것인지 전혀 다른 원리를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 원리들 하시게 되면 꾸준히 한 가지 마시면 다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